라면 그냥 즉석식품 아닌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한국 라면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게 라면은 그저 간단하고 저렴한 한 끼 식사일 뿐이었죠. 한국 라면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사실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면이 뭐 별거 있나? 라는 생각이 컸죠.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라면은 배가 고플 때 끓여 먹는 단순한 즉석식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글쓴이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표현했어요. 라면이 문화라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조금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다짐했죠.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출장.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팀을 이끌고 서울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서울이라니 기대 반 긴장 반이었죠.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도 맛보고 가볍게 여행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어요. 사실 이번 출장은 회사의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라면이나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 그리고 깨끗함에 이미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가? 한국에 대해 알던 것이 별로 없던 저에게는 일종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한국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시차 적응 때문에 약간 피곤했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새로웠고 뭔가 모험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지자 자연스럽게 생각난 건 라면이었어요. 그래, 여기서 한국 라면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근처 편의점으로 나가 다양한 라면들이 진열된 라면 코너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신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참깨라면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라면들도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던 한국 라면들의 다양한 선택지에 압도당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여러 종류의 라면을 잔뜩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신라면을 끓여서 첫 번째 한 입을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라면이야? 그간 제가 먹었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국물 그리고 쫄깃한 면발까지.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였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극찬하는구나. 이 한 끼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면 하나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면 다른 한국 음식들은 어떨까?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첫날 밤에 먹은 그 라면은 단순히 제 배를 채워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출발점이었으니까요. 라면을 넘어 한국의 매력 속으로. 한국에서의 첫날 밤, 그 신라면 한 그릇이 제게 준 충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라면 하나로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출장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일정은 한국의 파트너사와의 미팅이었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다시 한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죠. 게다가 지하철역마다 연결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미국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겪었던 혼잡한 교통과 지연된 지하철을 생각하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첫 미팅이 끝난 후 한국 파트너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점심 메뉴로는 한식 뷔페를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라니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뷔페에 도착하니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잡채, 비빔밥 등등 이름만 들어본 적 있던 한국 음식들이 눈앞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음식은 매운 것뿐일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맛과 조화로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김치의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한국 파트너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 발전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지 라면과 김치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채롭고 깊은 문화가 숨겨져 있는 나라라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죠. 점심을 마치고 나서는 다음 미팅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들과 함께 서울 도심을 간단히 구경하게 되었어요. 강남대로를 걷는데 거리 곳곳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매장들과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타일도 매우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며칠 후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조금 더 한국을 깊이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남산타워였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빌딩 숲과 한강이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정상에 도착해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크고 다양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약간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리다 보니 주머니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바로 제 지갑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당황한 나머지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니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근처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상황을 설명하니 침착하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탔던 케이블카 회사에 연락을 해주고 지갑이 케이블카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었어요. 다행히 제 지갑은 케이블카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 여성은 저와 함께 케이블카 직원에게 가서 지갑을 되찾는 것까지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나서서 도와준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따뜻함과 배려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날 밤 라면을 먹으면서 느낀 한국의 매력은 단순한 음식 맛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그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회사 동료들조차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저를 챙기고 배려해 주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물론 가끔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한국의 특유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면서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출장을 통해 얻은 비즈니스 성과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빠른 인터넷만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고 깊이 있는 문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출장 기간 동안 먹었던 다양한 한국 음식들, 경험했던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겪었던 작은 사건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게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 된 것이죠. 편견과 오해, 그리고 깨달음. 출장 마지막 주가 다가오자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호감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음식의 다양성 그리고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두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유명한 광장시장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하니 시장 안은 활기차고 북적였어요. 다양한 먹거리가 펼쳐져 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는 빈대떡과 육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저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시장 안에서 맛보는 음식들은 정말 신선했고 독특한 향과 맛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상인들이 어서오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분위기에 제 마음도 점점 더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겪은 일은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을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시장 구경을 더 하던 중 저는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간단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게 된 비빔밥을 시켰죠.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그날 따라가게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나온 음식도 제가 주문한 것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뜨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순간 혹시 음식이 상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좋게만 생각해왔던 저는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라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고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처음에는 제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니 제 말을 이해한 후에는 매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이거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설명하니 주인 아저씨는 짧게 이거 원래 그런 냄새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른 손님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무슨 음식이 이런 냄새가 나는데 그게 원래 냄새라니? 서빙이 느렸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조금 화가 났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게만 생각했던 저로서는 처음 겪는 불친절한 경험이었기에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모든 나라에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혹시 내가 한국의 좋은 면만 보고 다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됐어요. 특히 그 식당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일깨워준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대응이 항상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오해는 뜻밖의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출장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한국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메뉴는 바로 청국장이었죠. 저는 전날 경험 때문에 조금 긴장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청국장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발효된 콩으로 만든 국인데 처음 먹는 외국인들에게는 그 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전날 먹은 비빔밥에서도 이런 발효 음식의 냄새를 맡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청국장이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떴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날 느꼈던 바로 그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같이 식사하던 한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냄새가 정상인가요?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청국장 냄새죠.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건강에도 좋고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전날 식당에서 제가 맡았던 냄새는 음식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 음식에 원래 나는 발효된 향이었던 거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 때문에 오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제가 음식의 맛과 향을 오해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저 원래 그런 냄새라고 말했던 거였던 거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첫 불친절한 경험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국장을 다 먹고 나니 그 향도 더 이상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특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발효된 음식은 그 특유의 강한 향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강과 전통의 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깊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친절하고 빠른 나라처럼 보였던 한국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라면과 대중교통, 친절함만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전통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미래. 전날의 오해와 청국장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저 발전된 기술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깊은 전통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각기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한국의 종묘를 방문했어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그동안의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도 이처럼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출발할 때 먹었던 그 신라면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단순히 맛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이 스며든 한 그릇이었어요.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이 아닌 더 길게 머물면서 이 문화를 더 배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